미국에는 괜찮아 크리스마스니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볼 이야기는 크리스마스여도 전혀 괜찮을 수 없는 행복해 보였던 한 가정이 철저하게 파괴된 크리스마스의 비극, 미국인 존과 한국인 권성남의 이야기입니다. 존 리소우스키는 매사추세츠주 웨스트필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는 통신장비 회사인 루슨트에 다니고 있었고 본사는 미국에 있었지만 출장이 많아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죠. 1980년 그의 나이 25, 대한민국 서울로 출장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20살이 된 여대생 권성남을 만나게 됐죠. 존은 성남을 보자마자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남도 존의 다정하고 능력 있는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뜨겁고 격렬한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이후 둘은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고 연애 2년 만인 1983년 끝내 결혼하여 미국 일리노이주 오로라로 이주합니다. 존의 직업은 비록 해외 출장이 잦고 근무지 이동 또한 많았지만 연봉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가 그린레이크 드라이브 1400번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1988년엔 딸 빅토리아를, 1990년엔 딸 크리스틴을 낳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존의 근무지 이동으로 가족들은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고 2001년에는 한국으로 근무 발령을 받아 가족들이 잠시 한국에서 생활한 적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던 존의 가정. 하지만 그들과 조금 가까웠던 사람들에겐 다소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창 똥꼬발랄했어야 할 아이들의 모습이었죠. 주변인들이 보기에 빅토리아와 크리스틴은 엄마를 과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었고 또 때로는 엄마를 무서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사실 성남이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엄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겐 정해진 규칙들이 너무나 많았고 혹여라도 지키지 못하는 날이면 엄마에게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이 규칙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도 못했죠. 규칙들에 대해 비밀을 지키는 것, 그 또한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이란 건 애초에 없었고 여유시간엔 엄마가 정해준 피아노만 칠 수 있었는데 주말이면 아침 6시에 강제로 일어나 피아노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또한 규칙이었죠. 박자가 밀리거나 조금만 틀려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등을 구부리기만 해도 회초리에 손등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저 어리고 겁이 많았던 아이들은 더 열심히 연습했고 그 결과 아이들은 대회에서 상도 받게 되지만 성남은 당연한 걸 해냈다는 듯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와 크리스틴은 그렇게 자랐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들은 본인들의 가족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쿠키를 굽거나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자식에게 친절하고 다정했던 친구 엄마의 모습은 꽤나 충격적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늘 혼내키고 비난만 하던 엄마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점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 존이 가만히 있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쓰러워 성남에게 한 소리를 해본 적도 또 다툰 적도 있었지만 그녀는 재능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에는 어느 정도 가혹함이 필요하다며 본인의 입장을 고수했을 뿐이었죠. 결국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그는 이 양육 방식을 아시아식 엄격한 양육법이라고 받아들였고 아내의 문화적 배경 때문이겠거니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난폭해져만 갔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흔한 자매들이 그렇듯 빅토리아와 크리스틴은 사소한 일로 다툰 적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엄마가 아이들 방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고 상황을 전해 들은 엄마는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크리스틴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배를 무자비하게 주먹으로 때리고 또 벽으로 밀쳐버렸다고 합니다. 놀란 빅토리아가 제발 멈춰달라고 빌듯이 사과했고, 그때서야 폭행을 멈춘 엄마는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디 또 싸우기만 해봐. 네 동생이 이렇게 쳐맞을 거야. 알겠어? 심지어 엄마는 자신의 분노나 짜증을 조절하지 못할 때면 화풀이 대상을 찾았고,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학대를 일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차 아이들의 몸에는 눈에 띄는 상처가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정확하게는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며 학교나 친구들 집에 머무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빅토리아는 친구 집에서 놀고 있던 중 그녀의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전화를 받고 서둘러 집으로 오게 됩니다. 집 앞에는 경찰들이 와 있었고, 놀란 빅토리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죠. 아빠의 얼굴에는 크게 멍이 들어 있었고 뺨에는 꽤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는 경찰에게 존은 그냥 넘어졌으며 별일 아니라 대답했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경찰들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날 존은 딸들에 대한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게 됐고 충격을 받아 그걸로 다투던 중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존 역시도 결국 성남의 광기를 막아낼 수 없었고, 오히려 이날을 기점으로 성남은 껄낌없이 그녀의 난폭함을 가족들에게 드러냅니다. 이후 존은 아내가 무서워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했고 밤 늦게 들어왔죠. 추가 근무를 잡으면서까지 직장에 오래 머무르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승진도 하게 되는 바람에 출장도 훨씬 많아지기도 했고요. 이를 핑계로 성남과 거리를 둘 수 있었던 존과는 달리 빅토리아와 크리스틴이 그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툭하면 그녀들을 차고에 가둬놓고 몇 시간씩 벌로 팔을 들게 했죠. 한여름 찜통 같은 더위에도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채 탈진한 아이들을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늦잠을 자 스쿨버스를 놓친 적이 있었는데, 화가 난 성남은 통제력을 잃은 듯 악을 쓰며 난폭 운전을 했고, 운전하는 내내 아이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겐 과격하고 난폭해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밖에서 그녀는 또 완전히 딴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를 과시하며 쉴 새 없이 쇼핑을 했고, 밤에는 클럽에서 돈을 써댔죠. 그녀의 소비는 남편의 월급으로 감당 안 되는 수준까지 심각해졌고, 결국 공과금과 주택대출을 내지 못해 퇴거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존이 이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상황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존은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썼냐고 성남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말싸움은 점차 과격해졌다고 합니다. 성남이 존을 때리기 시작했고, 존은 성남을 진정시키기 위해 팔을 잡아 제지했죠. 그리고 성남은 경찰에 존을 신고합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자신은 그걸 견뎌왔다고 말이죠. 경찰이 출동했고,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던 아이들은 도저히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용기를 낸 빅토리아가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했죠. 그리고 경찰은 아이들과 아내의 진술이 다르니 차라리 가족끼리 해결하라 제안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흔한 부부싸움 정도로 일축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이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남은 여전히 가족들에게 분풀이를 하며 폭력성을 드러냈고 과한 소비를 멈추지도 않았죠. 이에 존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성남의 계좌를 막고 그녀의 신용카드를 정지시켰죠. 그리고 성남은 이 사실에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존에게 전화해 심한 욕설을 하며 카드를 되돌려 놓으라고 소리쳤고 존은 거절했죠. 이윽고 그녀는 칼을 들고 존의 회사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칼로 존의 얼굴에 상처를 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때 왜 존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 카드 정지를 풀어주는 선택을 하죠. 그리고 존은 더 열심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빚을 갚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2년 가을, 존은 중국으로 짧은 출장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성남과는 다르게 나긋나긋했던 그녀의 모습에 존은 빠르게 끌리게 됐고 유일한 탈출구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혼을 하고 그녀와 결혼해 아이들과 함께 중국에서 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존은 다시 중국으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성남에게는 장문의 팩스가 도착했죠. 남편 존이 보낸 팩스였습니다. 당시 컴퓨터방에서 놀다가 팩스를 읽게 된 빅토리아의 증언에 따르면 팩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 중국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여자와 함께 중국에서 살고 싶어. 이제 그만 이혼하자. 이를 확인한 성남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고 합니다. 며칠간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성남은 존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후 파악된 성남의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1일, 그녀는 일리노이주 총기 소유자 신분증을 신청했습니다. 12월 17일, 콜트 코브라 38구경 리볼버를 구매했죠. 그리고 12월 20일, 마침내 총기를 수령했고 사격장으로 가서 구매한 총으로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날은 존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성남은 가족 모두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집을 장식했죠. 아이들은 갑자기 달라진 엄마의 모습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고 연신 행복한 듯 밝게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죠. 집으로 돌아온 존은 내심 성남이 이혼 얘기로 화를 내거나 폭력성을 드러낼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너무나도 다정한 그녀의 모습에 안도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네 식구는 다 함께 모여 저녁을 먹었고 평소에 잘하지 않았던 보드게임을 즐겼습니다. 빅토리아는 그게 가족이 다 함께 게임을 했던 첫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범한 가족들처럼 크리스마스를 보냈죠. 게임을 마친 후 성남은 간식과 콜라가 든 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음료 바닥에 하얀 무언가가 있는 걸 보게 됐죠. 아이들은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고 마시는 척만 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존은 모두 마셔버렸습니다. 잠시 후 존은 피곤해서 먼저 자야 할 것 같다 말했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축 처진 아빠를 아이들이 부축해 침대에 눕혀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존에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아빠, 아무래도 엄마가 아빠를 죽이려는 것 같아. 그리고 존은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하, 그러지 않길 바라야지. 그리고 곧 잠에 빠져들었죠. 다음 날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쿵 하는 소음과 함께 말입니다. 아이들은 냄비가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진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8시 정도였다고 했죠. 냄비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던 큰 소음이 4번 정도 울려 퍼졌고 뚜벅 뚜벅 뚜벅. 잠시 후 아이들의 방 앞에는 총을 든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미안한데 이제 죽을 시간이 됐단다. 그리고 그녀는 총을 들어 먼저 빅토리아에게 발사했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진 빅토리아는 배와 손에 총을 맞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은 이어 크리스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죠. 다행히도 리볼버엔 총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성남이 총에 총알을 넣을 때
크리스틴은 잽싸게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911을 눌렀죠. 살려주세요. 엄마가 우리한테 총을 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다급히 집 주소를 외쳤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크리스틴, 어딨니? 엄마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엄마를 피해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언니 빅토리아가 있는 방을 향해 도망쳤고 성남은 크리스틴을 뒤따르며 계속 총을 쏴댔죠. 도망치던 크리스틴은 가슴과 팔에 총을 맞고 쓰러지고 맙니다. 크리스틴은 말했습니다. 멀어지는 의식 속 멀리서 들리는 경찰차 소리를 들었다고. 그리고 잠시 후 안방에서는 두 발의 총성이 더 울려 퍼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경찰은 1층 서재에서 사망한 채 의자에 앉아있는 존을 발견했습니다. 등에 3발, 머리에 1발의 총을 맞은 상태였죠. 2층 아이들의 방에서 5발의 총을 맞은 빅토리아와 3발의 총을 맞은 크리스틴을 발견했고 안방에서는 가슴에 2발의 총을 맞은 성남이 발견되었습니다. 존을 제외하곤 모두 숨이 붙어 있었고 모두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기적적으로 아이들은 목숨에 지장이 없었고 스스로의 가슴에 총을 쏜 성남 또한 죽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성남은 남편의 내연녀가 딸들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남편을 죽였다 진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한다고 악을 썼죠. 그녀는 1급 살인과 1급 살인미수로 기소되었지만 재판이 불가할 정도로 환청과 망상에 시달렸고 재판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4년 후인 2006년 10월 성남은 정신질환이 있음을 일부 인정받았긴 했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유죄, 가석방 없는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성남은 교도소 침대 시트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죠. 그녀의 죽음에 빅토리아는 슬퍼했고 크리스틴은 안도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일어났던 끔찍한 비극은 이렇게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존과 성남은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연이었던 것은 아닐까요?